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6월 중순부터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인데 사측과 입장차가 있는 만큼 올해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GM이 국내 자산을 매각하면서 철수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조단위 신규 투자에 나선 데다 3년 뒤면 GM이 우리 정부와 약속한 국내 공장 유지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비만약 위고비의 청소년 처방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처방이 허가될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 2구역을 두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다시 맞붙었습니다. 이번 수주전에선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내건 건설사에 조합원 표심이 쏠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의 기술사무직 노동조합이 사측과 올해 임금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임금 8%대 인상과 연봉 상한선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노조도 상여금 900% 인상과 정년 4년 연장 등의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노동계의 하투 가능성에 촉각이 모이고 있습니다. 고원희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의 기술사무직 노동조합이 사측과 올해 1차 임금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인 23조 4,673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SK하이닉스는 연초 구성원들에게 총 1,500%의 성과급과 경력금 차원의 자사주 30주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노조가 제시한 임금 교섭안에는 임금 8.25% 인상, 연봉 상한선 상향, 차량 유지비 및 유류비 등 통상 임금 확대 등의 요구가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해 SK하이닉스 노사가 최종 합의한 임금 인상률은 5.7%로 노조는 작년에도 당초 8%대 인상을 요구했으나 2022년 5.5%와 2023년 4.5%보다 인상률을 소폭 올리는 수준에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하고 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 최장 64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정년 연장과 연동해 정년 퇴직 후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된 숙련 재고용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는데 여기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사실상 정년이 62세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에도 미국 정부의 수입차 관세 부과에 따라 리스크에 직면한 사측에 부담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까지 6년간 무분규 타결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노사 전문가들은 미국발 관세 전쟁에 더해 불확실한 대외 환경 등이 여전한 상황이라 올해 6월 중순 교섭이 본격화되면 노사 갈등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원입니다. 철수설을 부인하고 있는 한국GM이 국내 직영서비스센터 9곳과 부평 2공장 등 일부 자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합니다. 공교롭게도 미국에선 1조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을 내놓으며 철수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3년 뒤면 GM이 우리 정부와 약속한 국내 공장 유지 의무도 사라지게 돼 철수설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진민현 기자입니다. 제너럴모터스가 국내 9개 직영 서비스 센터와 인천 부평 공장의 일부 설비와 토지를 매각합니다. GM은 한국 사업장의 부평 공장과 창원 공장 등에서 연간 자동차 50만 대 안팎을 생산해 일부만 국내에 판매하고 90%가량은 미국 등 북미 지역에 수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를 매기면서 핵심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되자 한국에서 사업 일부를 축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GM의 철수설 배경입니다. GM은 국내 자산 매각을 발표한 날 미국에선 신규 투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뉴욕주 토나완다 엔진 공장에서 8억 8,800만 달러를 투자해 차세대 엔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GM의 엔진 공장 단일 투자 중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GM의 한국 철수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GM은 직영 서비스 센터가 매각된 이후에도 협력 정비센터를 통해 고객 지원 서비스가 지속된다는 점 등을 들며 생산 감축이나 철수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GM은 올해 수출세가 꺾이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올해 한국 GM은 1월에서 4월 수출량이 14만 8,728대로 작년 동기 대비 8% 줄었습니다. 올해 4월부터 트럼프발 25% 관세가 붙은 데다 수출 차종인 소형 SUV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가 모델 노후화 등의 이유로 현지 판매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GM은 지난 2018년 군산 공장 폐쇄 이후 우리 정부와 협상을 통해 10년간 국내 공장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3년 뒤인 2028년이면 계약이 종료돼 국내 사업 유지 의무가 없어지는 만큼 한국 GM 철수설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진민현입니다. 지난해 10월 출시돼 열풍을 일으켰던 비만약 위고비의 청소년 처방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사용할 수 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 환자에게도 위고비 사용을 허가한 상태입니다. 청소년 처방이 허가될 경우 오남용 우려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금숙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 등이 체중 감량 비법으로 언급하면서 한때 품귀 현상까지 빚은 비만약 위고비. 위고비는 장에서 분비돼 포만감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GLP-1을 모방해 만든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입니다. 위에서 음식물의 소화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식욕을 억제해 체중 감량 효과를 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누적 매출이 1,000억 원을 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위고비 제조사인 한국 노보노디스크 제약이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 환자에 대한 사용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위고비를 청소년 비만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22년 청소년 대상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고비를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 치료제로 허가했으며 이듬해에는 유럽 의약품청도 같은 연령대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대상자는 같은 성별과 연령대 기준 체질량 지수 상위 5%에 해당하는 고도비만 청소년입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자료 등을 검토해 청소년 대상 적응증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구 국가와 한국은 비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기준에 맞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청소년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지만 오남용 우려에 대비한 관리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너무 많은 청소년이 외모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만 치료제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해 의사의 처방을 받고 정해진 용량과 용법에 따라 투여해야 합니다. 아직 위고비의 청소년 대상 허가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무분별한 다이어트 목적의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철저한 홍보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이금숙입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호로 꼽히는 압구정 2구역을 두고 대형 건설사들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한남 4구역에서 맞붙은 데 이어 다시 한번 자존심을 건 정면 승부에 나섰는데요.
앞선 대결에선 삼성물산의 승리였는데 이번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정비업계 이목이 쏠린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수주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최근 하나은행과 금융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주비와 사업비, 분담금 등 조합원 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금융 솔루션 제공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KB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물론 외국계 은행과 대형 증권사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는 전략입니다. 삼성물산도 이미 주요 시중은행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통상 사업과 관련된 금융회사는 입찰 제안서 제출 때 공개되지만 두 건설사 모두 이례적으로 선제 공개에 나서며 조합 설득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압구정 2구역은 사업비 약 2조 4천억 원으로 역대 도시정비 사업 중 최대 규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금 조달 능력은 물론 금리, 이주비 대출 조건, 분담금 유예 등 금융 조건이 수주전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올해 초 한남 4구역 재개발에서도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삼성물산의 승리. 당시 삼성물산은 이주비 최저 12억 보장과 LTV 150%, 분담금 4년 유예 등 파격적인 금융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정비업계에선 이 조건이 조합원들의 표심을 움직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압구정 2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는 다음 달 18일입니다. 건설업계 1, 2위 자존심 대결 2차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석유 화학산업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9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안정적인 원료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중국의 공격적인 설비 증설과 글로벌 수요 침체가 이어지며 제품 가격과 마진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계속될 경우 샤인 프로젝트로 업황 위기를 극복한다는 전략에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S-오일이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인 9조 2,580억 원을 투입한 샤인 프로젝트. 울산 온산 국가산업단지 내에 스팀 크래커를 비롯한 대단위 석유화학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에틸렌 180만 톤, 프로필렌 77만 톤 등 기초 유분을 생산하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인데 최근 제품 가격과 마진이 동반 하락하면서 S-오일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원자재 가격 정보에 따르면 29일 기준 에틸렌 스프레드는 171달러, 손익분기점인 250에서 300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제품을 팔수록 손해를 봤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공격적인 설비 증설로 글로벌 공급이 증가한 데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 침체가 이어지며 제품 가격과 마진이 동반 하락 중입니다. S-오일은 기존 주력 사업인 정유 사업의 높은 변동성 탓에 석유화학 사업 비중을 기존 12%에서 25%로 늘리고 있는 상황. 원유를 석유화학 제품으로 전환하는 신기술 T2C2를 앞세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내년 샤인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연간 약 320만 톤의 석유화학 제품을 추가 생산할 전망인데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면 업황 위기 극복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사태가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홈플러스가 신영증권 경영진을 신용훼손 등으로 맞고소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혐의 회피를 위해 증권가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금정호 신영증권 대표이사를 신용훼손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홈플러스, 신영증권 등 유동화증권 판매 증권사를 향한 맞고소입니다.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재무상태 등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유동화증권을 팔아 넘겼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선 홈플러스의 불안전 판매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와 MBK 파트너스가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의혹을 밝힌 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넘긴 사건인데 현재 홈플러스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홈플러스 정상화로 투자자 손실이 나지 않는 게 최선이나 해당 노력은 하지 않고 언론 호도와 책임 떠넘기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증권가의 불안전 판매는 입증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증권가에선 투기 등급과 신용 등급을 통해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앞선 판례에 따르면 모르고 투자했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밝혀진 게 없는 상황 속에서 홈플러스 경영진의 배임 회피를 위해 증권사도 책임이 있다는 이슈로 전환하려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최근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 여파로 국내 유통식품업계에 빵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고 공장의 가동이 일시 중단되면서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물론 편의점,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빵 공백이 생긴 겁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국내 양산빵 시장의 강자인 SPC 삼립이 시화 공장 가동을 멈추면서 유통 외식업계 등 빵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물론 소비자들도 빵 공백 여파에 직면한 겁니다. SPC 삼립은 지난 19일 근로자 사망 사고 직후 특별안전 점검을 이유로 시화 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했고 23일에는 주요 납품업체들의 생산 차질 상황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는 식전빵 부시맨브레드 제공이 최근 중단됐고 롯데리아, 맘스터치, 버거킹, KFC 등 햄버거 프랜차이즈도 버거용 번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버거용 번의 경우 이익률이 높지 않아 대량 생산이 가능한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 상온 보관의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아 해외 수입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편의점 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디저트 강화 전략으로 베이커리류를 확대해온 편의점들은 갑작스런 납품 중단에 마케팅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지난 3월 출시돼 누적 판매량 1,000만 봉을 돌파하면서 SPC 삼립의 역대 최고 히트 상품으로 꼽히는 크보빵도 생산이 멈췄습니다. 업계는 공급선을 다변화하거나 원재료 조달 루트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SPC 삼립 시화 공장의 가동 재개도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 빵 공백 장기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위클리 비즈의 김주인입니다. 63빌딩의 1251개의 계단을 오르는 국내 최초 수직 마라톤이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한화생명은 오늘 6월 1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화생명 시그니처 63런을 개최합니다. 참가 신청은 지난 28일 티켓링크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됐고 현재 모두 품절됐는데요. 참가비는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국내 최초 수직 마라톤, 1개를 넘다라는 슬로건 아래 63빌딩을 무려 6번이나 반복해 오르는 챌린지 부문이 신설됐는데요. 배당 코스는 총 7,506개의 계단, 등반 고도는 1,494m에 달해 세계 최고층 빌딩으로 건설 중인 사우디 제다타워를 넘는 높이입니다. 한편 홍보 영상을 촬영한 넷플릭스 피지컬백 출연자 홍범석 씨는 챌린지 부분을 사전 체험하며 57분 36초의 기록을 세웠는데요. 63빌딩에서 펼쳐질 짜릿한 도전을 기대해보시죠. 카카오 프렌즈의 신규 스핀오프 캐릭터 춘구마가 등장했습니다. 카카오는 신규 캐릭터 출시에 맞춰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카카오톡에서 춘구마 이모티콘을 무료로 제공한 바 있는데요. 해당 이모티콘은 춘구마의 다양한 표정과 감정을 담은 총 24종의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구성됐습니다. 춘구마는 다양한 평행 세계에 존재하는 춘식이들 중 하나로 갑작스레 자아가 생겨난 고구마라는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카카오는 춘구마 랩을 공개하거나 인스타그램 릴스툰, 태어난 김에 사는 춘구마를 연재하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카카오 프렌즈샵에서는 춘구마 단독 데뷔를 기념해 춘구마 얼굴 쿠션, 파우치 등을 판매했는데요. 태어난 김에 사는 춘구마, 귀여운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는 스타벅스에서도 키오스크 주문이 가능해집니다. 스타벅스는 서울과 제주도 등지의 10개 안팎의 매장에 시범적으로 키오스크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도입되는 지역인 서울은 명동 2개 매장에서 다음 달 초부터 사용될 예정이며 추후 제주도 일부 매장에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과 언어 장벽으로 인한 소통에 문제가 많았다며 도입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스타벅스는 지난 2014년 줄을 서지 않고 모바일로 주문하는 서비스 사이렌 오더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고 재작년 하반기에는 진동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의 별명을 불러 직접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스타벅스가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스타벅스가 디지털 혁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J 제일제당이 보이그룹 세븐틴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한 생일 파티라는 컨셉으로 특별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올리브영 명동역점에서 6월 8일간 2주간, 트렌드 팟바이 올리브영 홍대에서 6월 2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데요. 두 매장에서는 세븐틴의 팀 컬러와 로고를 패키지에 적용한 비비고 김스낵 컵떡볶이, 고추장과 쌈장을 판매합니다. 명동역점은 K-팝 존을 호텔 컨시어지처럼 만들어 한정판 비비고 제품과 세븐틴 10주년 기념 앨범을 함께 판매하는데요. 호텔 본관 컨셉으로 꾸민 홍대 팝업에서는 식품 브랜드 최초로 비비고가 매장 전체 단독 팝업 스토어를 운영합니다. 홍대 매장에는 세븐틴 데뷔 10주년을 축하하는 포토존과 멤버들에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메시지월을 설치했는데요. 팝업 행사에 이어 외국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세븐틴과 함께하는 비비고 쿠킹 클래스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캐럿들을 위한 특별한 생일 파티, 비비고와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서우주 퍼스에 호주 핵심 자원연구소를 열고 철강, 2차 전지 소재 원료 및 히토류 분야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원료가 있는 현지에 자원 전문 연구소를 설치한 건 국내 기업 중 처음입니다. 장인하 포스코그룹 회장은 호주 핵심 자원연구소는 호주의 풍부한 자원과 포스코그룹의 소재 기술력을 결합해 그룹 주요 사업의 부가가치를 더하고 원료 가공 기술과 핵심 광물 확보의 전략적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회장은 원가의 구조적 혁신과 원가 절감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특히 연구개발에서 생산,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기술과 사업 전략의 연계를 통해 사업별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호주 핵심 자원연구소는 경제적 저탄소 철강 연원료 활용 기술과 리튬 니켈 원료 분야 원가 절감 기술 등 그룹 핵심 사업 분야에서 현지 원료업체 및 연구기관과 연계한 과제 수행 등 그룹 핵심 광물 연구개발의 허브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조주환 LG전자 대표이사 사장이 다얀 로드리게스 마이크로소프트 제조 및 모빌리티 부문 부사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두 사람은 AI 홈과 스마트 팩토리, 전장 사업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컨테이너선 두 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수주 금액은 3,868억 원으로 HD 현대 3호에서 건조해 2028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유한양행이 자사 폐암 신약 렉나자의 일본 판매에 따라 1,500만 달러, 약 207억 원 규모의 단계별 기술료를 수령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유한양행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의 약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현대건설은 정부 등의 공사기간 단축 요구를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대상업체인 현대건설이 사업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더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